단순히 개인의 블로그나 SNS가 아닌 일본의 대중언론에서 한국을 쓸데없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경우는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 선을 넘는 경우도 있으며 외국인들마저도 해당 기사를 읽게 되면 일본의 어이없는 기사에 웃기도 하고 분노의 반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 역시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기사이긴 하지만 몇 년 전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을 알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마저 어이없게 만드는 기사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한국은 가난하고 불쌍한 노숙자의 나라입니다. 제목이야 일본 언론이 자주 하는 짓이니 이제는 별로 어이가 없지도 않지만 그 이유는 정말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한국을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바로 한국의 밤 풍경입니다. 한여름밤 폭염을 피해 길거리로 나온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경악스럽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렇게 여름철만 되면 밤마다 밖으로 나오는 이유는 전기 요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릉이나 대관령, 그리고 대구의 공원 등에서 침구를 깔고 자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나름 통계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내각부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가구당 에어컨 보급률이 90%를 넘지만 한국은 78%에 불과하다며 특히 서울과 대구 등 도시지역 좁은 원룸에서 지내는 학생이나 회사원의 경우 더더욱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없어 무더운 여름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전력 부족이 항상 문제가 되는 이슈이고 국민들에게 예고 없이 전력을 끊어버리는 나라라고 표현하며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한국마저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안겨주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내보낸 시점에 한국의 전력 예비율은 충분했지만 한국의 경제 상황이 계속 나빠지면서 그만큼 가난한 사람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열대야의 집 밖으로 나와 야외에서 지내려는 사람이 계속 증가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결론을 내리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 좁은 원룸에 살았지만 에어컨만은 빵빵하게 틀었고 그래도 전기세는 3-4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과연 일본인들은 정말 한국을 저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닌 걸 알면서도 일부러 저러는 건지는 이제 알고 싶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해당 뉴스와 관련해 먼저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본 후 이를 반박하는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침낭이라도 보내주고 싶다. 전기요금 낼 돈마저 없고 그렇다고 높은 집값 때문에 자기 집을 구할 수도 없으니 도로 위에서라도 잠을 자야 하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밤에는 길거리나 공원, 낮에는 은행을 가지. 여름만 되면 한국의 은행들은 마비된다고 해. 에어컨을 쐬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로비가 꽉 차기 때문이지. 역시 돈 안 들고 공짜라면 그저 길거리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대단한 민족이야. 그나저나 모기 있는 한국이 천국이겠다. 세계에서 가장 살찌는 비만 모기가 한국에서 발견되었다.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전기요금이 없어 밖에서 지내야 하는 한국인들의 일상이 너무 안타깝다. 밖에서 자면 모기랑 벌레 때문에 감염도 조심해야 될 건데 예방주사를 맞을 여유도 당연히 없겠지.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확실히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어. 한국은 정말 신기하고 이상한 곳이라는 점과 절대 선진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목 그대로 노숙자들이 사는 나라구만. 한국인들에게 여름은 정말 끔찍한 계절이겠다. 겨울에는 그럼 보일러 틀 돈이 없어서 어떡해? 여름이야 밖에 나가면 되지만 겨울에는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럼 지금부터 해당 기사 및 일본인들의 반응을 보고 느낀 외국인들의 반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이런 기사를 쓸 때마다 진정 같은 아시아 국가인지 바로 옆에 있는 가까운 나라가 맞는지 헷갈릴 정도다. 예전처럼 문명이 발달되지 않아 지구에는 자신들만 있다고 알고 있던 시대도 아닌데 한국을 저렇게 평가하다니 과연 이웃나라가 맞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일본 스스로 자신들이 한국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대놓고 말하는 거네. 비난도 적당한 선을 지켜야 비난이 되는데 이런 수준의 기사를 실제 한국인이 본다면 화도 안 날 것 같다. 내가 방문한 서울의 여름은 모든 곳이 추울 정도로 천국이었어.
지금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한강에서 텐트를 치고 2박을 한 적도 있어. 근데 분명 그때 한강에 놀러와 맥주를 마시고 치킨을 먹고 있는 일본인들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여름밤 한강에서 맥주 한잔하며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노래를 듣던 한국 여행의 추억은 가끔씩 꿈에 나올 정도야. 일본에도 한강 같은 곳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 전기요금이 남아더라도 밤이면 나와서 여름밤을 즐길 거야. 한국의 한강을 질투하는 게 틀림없어. 한국의 여름은 분명 무덥긴 하지만 여행을 한다면 난 여름에 가는 걸 추천해. 모든 카페와 식당 그리고 건물에서는 에어컨이 나오고 특히 지하철과 버스에서는 추울 정도로 에어컨이 나와. 프랑스처럼 땀 냄새에 내리지 않을 수 있어. 예전에 이 기사를 봤다면 모르겠지만 전염병이 휩쓸고 간 지금 이 기사를 본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진정한 아시아의 선진국은 한국이라고 말이다. 일본이 제일 먼저 선진화를 맞이한 건 맞지만 이제는 한국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게 맞다고 본다. 아니 이미 내어줬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일본에서 조사한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본 국민들 중 거의 대부분은 한국이 일본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해. 이래서 섬나라가 무섭다고 하는 건가 싶어. 근데 따지고 보면 한국도 북한 때문에 같은 섬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뭐가 정답이지? 만약 한국을 가본 기자가 저런 뉴스를 쓴 거라면 이건 명백한 악의적인 기사야. 한국을 가본 사람이라면 절대 저런 기사를 쓸 수 없지. 아시아에서 한국만큼 부유한 나라가 얼마나 있다고. 그냥 한국이라면 모든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일본은. 하긴 손흥민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신들보다 몇십 년은 뒤처져 있던 한국이 기적적인 급성장을 하고 있으니 절대 인정하기 싫겠지. 일본의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한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일본에게 뼈저린 아픔마저 당했지만 일본의 이런 태도를 보고도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니 말이야. 트럼프였다면 이미 일본은 지도상에서 없어졌을지도 몰라. 아니 없어졌을 거야. 한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를 보러 간다고 하니까 친구가 해준 말이 있어. 외투를 무조건 챙기라고. 그래서 나는 한여름에 왜 외투를 자꾸 챙기라고 하냐고 물어보니 감기 걸리기 싫으면 무조건 챙겨오라고 했지. 하지만 난 여행할 때 짐이 많은 걸 싫어했고 한국의 끔찍한 더위를 뉴스를 통해 봤기에 외투를 챙기지 않았어. 그리고 난 마지막 이틀은 감기약을 달고 살았지.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시원해서 좋기는 했지만 너무 전력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 그리고 한국은 생각보다 전기요금도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집이나 카페에 있으면 너무 추워서 오히려 밤에 나온다고 들었는데 심지어 내 친구 중 한 명은 집에 들어왔을 때 더운 게 싫다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나가기도 했는데 그 친구도 학생이었지만 밥은 아껴 먹어도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었어. 그래도 에어컨은 최대한 안 트는 게 환경을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파리는 환경을 생각해도 너무 생각해서 문제지. 이상으로 한국은 불쌍하고 가난한 노숙자라는 일본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과 외국인들의 댓글 반응 모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